네, 현재 시간 3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안까지 좀 낙폭을 줄이려고 하다가 현재 1.4% 넘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717선까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지수 낙폭이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종목들에 대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고 시장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박정식 대표, 유창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가지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우중충한 가운데 장중에 4%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간만에 좀 빨간불을 연이어 켜고 있는 LG전자인데 이게 단순히 오늘 애플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LG전자가 많이 밀렸기에 반등이 나올 차례가 된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 OX로 주시죠. 네, 나뉘어졌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일단은 좀 속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오늘 LG전자의 그럼 상승과 왜 X 의견을 주셨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플카 네. 모멘텀이죠. 그 애플카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애플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이제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 전장 사업 부분 이쪽이 수주 잔고가 뭐 15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아직 애플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은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이쪽에 대해서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막 라인을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라인을 깔기 위해서 미리 대규모 수주를 진행한 건 많은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매출 잡히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증시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만 원이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기 힘들지만 참 이게 지난 8월, 9월 달에도 돌파를 강하게 못했던 게 1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언저리 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박정식 대표님은 그래도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내려와 있기에 가격적인 매력을 보신 건지 아니면 애플카에 기대를 거신 겁니까? 일단 이슈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7만 원대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전에 한번 해드렸었고, 지금 저점을 다지고 나서 어느 정도 약간 우상향 기조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전일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을 만든 점도 이대로 시세가 밀리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좀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이슈적으로는요. 미국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TV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TV 재고 감소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또 그룹적으로 이제 애플과 협력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 메타버스 단말기 특허까지도 세계 1위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시장은 좀 밀리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 관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대로 이제 서서히 반등 기조가 나타난다면 한 11만 6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펄어비스로 볼게요. 신작 출시 지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증권가에서는 확실히 좀 발을 돌리면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최근엔 리메이드발 게임 여파가 컸죠. 두 분이라면 이럴 타이밍에 펄어비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투자 의견 OX로 주시죠. 여기는 또 의외로 5가 일치가 됐습니다. 지금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초반대에서 한 2달째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왜 오늘 신작 출시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5를 주신 겁니까, 대표님? 일단 이제 외인과 기관의 이제 누적 순매수량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력은 한 번 정도 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 드렸고요. 하지만 신작이 일단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출시 일정이 내년 4분기 또는 2024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재의 추세, 실적 하향 추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는 드렸지만 반등이 혹여라도 나온다면 좀 짧게 노리셔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실적 하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짧게 반등이 나온 후 외국인 기관 물량이 좀 일정 부분 털린 다음에 다시금 또 하향 추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약세가 지속돼 두 분 혹시 네. 오늘 저 더 오가 빠진다. 더 빠진다의 오인 겁니까? 그렇죠. 더 빠진다. 네. 저는 그냥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인 줄 알았는데 네. 주가 약세 의견에 오를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이 종목을 좀 단기로만 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세 번째 모트렉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죠.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양산의 모트렉스가 오늘 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인데 두 분은 이 상승세가 조금 더 될 것으로 보시는지 OX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로 일치가 됐고요. 오늘 이 시장에서도 양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양산이 어떤 내용인 건지 양산 소식했다라는 거, 양산의 소식은 기술력 다 확보했고 네. 이제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쌍용차 쪽이기 때문에 매출 아주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쌍용차가 아직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차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되었든 쌍용차도 전기차로 좀 변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잡힌다고 자체가 다른 그 판매처를 더 다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차량용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도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지난주 나 요일은 까먹었는데 금요일인가요? 그 자율버스가 서울에서 시범 운행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네. 물론 거기에 뭐 모텍스 기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그 시장의 패러다임은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반도체도 이쪽으로 더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품을 판매를 한다 또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기업에는 플러스라 보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그게 나쁘지 않다. 현재 주가도 지난번 이제 무상증자 이슈 이후에 좀 우상향 기조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큰 어떤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두 분 모두 의견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데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그 외 시장에서 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시청자분들은요. 오늘은 시장 빨리 도망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라고 약간 다들 발을 빼고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커져서인 것 같은데 두 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시겠는지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유가 하락도 못 막는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원전 해체 테마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원전주.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볼까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위드텍인데요. 먼저 하나솔루션 유가 하락도 못 막는다. 어떤 뜻입니까? 네, 뭐 성장 모멘텀은 이어진다는 것이죠. 네, 뭐 유가가 급락했죠. 네네. 뭐 그 원유 상한가 캡을 씌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유가가 하락한다 해서 과연 유럽이, 미국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전이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까요? 저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한다라면 납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업황은 지금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화학 섹터에 대한 어떤 수익성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EU 관련해서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 프로젝트 또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미국도 계속해서 태양광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화학 섹터 관련해서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 꾸준하게 매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뭐 쌍끌이 매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도
큰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8, 9월 달 태조 뭐 이방원 뭐 얘기가 나와주면서 태양광, 뭐 조선, 원전이 강했는데 다 무너지고 2차 전지하고 태양광하고 풍력만 살아남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일단은 뭐 연말 혹은 내년까지 해서 내년 초까지 해서 6만 원 정도 목표가 충분히 달성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약간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최근에 조정 시에도 지지가 됐던 자리가 5만 원 전후기 때문에 5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 유가 하락도 막지 못한다. 하나솔루션 주셨고요. 하나솔루션이 올해 참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시청자분들이 원성이 가득했는데 최근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한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원전 해체 테마로 위대텍을 갖고 오셨는데 저에겐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네, 저도 생소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요. 일단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은 대기 및 공정 프로세스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산화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회사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인데 최근 신사업으로 이 원전 해체 시에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 필수 규명 핵종 분석을 위한 이동형 원전 해체 폐기물 핵종 분석 방사화학 실험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품화하고 상용화 준비 중인데 이쪽 테마를 이제 우리가 건드리는 이유가 1978년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첫 운영을 시작했고 40년 만에 최장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내년에 가동을 멈추면서 원전 해체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쪽을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했고 원전 해체 테마가 아무래도 이제 12월 내지는 내년 1월 정도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요. 실적도 좀 양호하고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분할로 안전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13,0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지만 시세가 잘 나온다면 지속적인 홀딩 관점 가능하고 손절가는 일단 12,5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2,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한 종목인데 오늘 위대텍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다소 무겁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떤지, 이들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 뭔가 팔고만 있는 건지 수급도 체크해 볼게요. 이창희 대표님, 오늘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 특징주 있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 물론 이제 오늘 매수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좀 SM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K 컨텐츠에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건 뭐 저만의 뭐 내피셜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그 카카오 엔터 관련해 가지고 뭐 사우디 쿠프 펀드 투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SM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 수급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SK온하고 같이 그 투자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소식이 나왔죠. 2조 5천억 정도. 이게 이제 2025년 후반, 2026년 정도서부터 이제 본격 양산화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IRA 법안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예 기대감들하고 같이 맞물린다라면 딱 그 맞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제2의 현대일렉트릭 이라고 좀 보고도 있는데
이런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송전선 배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부담감들, 또 애플이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같이 연동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SOL은 유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 대비해서 오늘 3% 정도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아직 위믹스 여파가 지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죠. 이 여파로 인해서 오늘 한 8%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한 14%대로 확대가 좀 커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또 지난 거래 하한가에 이어서 1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주들이 다시 올라서려고 할 때 가장 큰 찬물을 끼얹은 게 지금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고요. 이번엔 기관의 수급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눈에 띌까요? 네, 전반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증권가에서 좀 호평을 내놓은 종목들이 좀 매수력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매수는 LG전자, 페노션, SK이노베이션 쪽에 몰리고 있고 매도는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중공업 쪽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 전장 사업 강화 기조와 애플과 협력 기대감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매수력이 몰리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내년 컨테이너 사업부 수익성 악화를 일정 부분 우려는 하지만 이 탱커선 호황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력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과 현대차의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매수력이 몰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화와 그리고 중화권 증시 약세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매도력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는 국세청 카카오 주요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실시에 좀 약세를 보이고 매도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영향으로 기관의 매도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봤을 때 중국 내에서 지금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게 그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 여파가 가장 컸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또 소비 심리가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썩 좋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파월이 경제 상황하고 고용 관련해서 수요일에 또 기자 간담회 같은 것도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위축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생 지수가 좀 폭락이 나왔죠. 항생은 이미 이제 중국은 지난주에 지준율을 인하를 했지만 코로나 확산세의 어떤 불확실성 그러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이는 뉴스만 본다. 우리나라 언론 그 노출된 뉴스만 본다라면 중국 인민들이 뭐냐 월드컵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약간 일부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감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홍콩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덜 하락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계심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증시가 특히나 반도체주들, 대형주들의 하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시장에서 중간선거 결과 끝나고서는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자 성장주 쪽에는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남은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 SDI 이런 반도체 배터리 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들 종목 중에 살아남은 게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걸 뭔가 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 강한 건 이들이니까 배터리 반도체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들이 가려면 시장이 상승력이 나와야 되는데 한동안은 좀 시장이 부진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힘이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1, 2주 정도는 이 테마주 순환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쪽 섹터를 노리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빠른 순환 섹터의 이슈화에 따른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증시가 이렇게 좀 부진하게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유는 증시 상승 모멘텀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CPI의 하락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등은 나왔지만 일단 그런 것이 받쳐주려면은 내년도 어떤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그리고 나오는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 기업들의 전망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인터넷 기업들의 실적이 광고 수익 기반의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다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중화권에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이 터지자 증시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12월 13일 날 나는 미국 11월 CPI 발표가 아무래도 이 증시에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증시가 다소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코스피가 2380선만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버텨준다면 증시는 그 후 다시금 상승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이 없네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그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1.32%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2.15%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717.8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종합지수도 밀리고 있긴 한데요. 1.3% 내리고 있고요. 오늘 상해 종합보다는 홍콩 증시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